네, 코로나 확진자 수, 정부는 처음으로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점을 지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그 확진자 수 규모를 가지고 지금 뭐 유행이 이제 언제 정점을 찍은 것 같다, 뭐 이렇게 감소하는 것 같다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예. 지금 이 확진자 수는 이제 확진자 수 실제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확진자 수죠. 근데 지금의 그 확진자 수를 가지고 뭐 지난주 60여만 명이 정점이었다, 아니면 지금 최근에 좀 수가 주는 것 같으니까 유행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진단 기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제 PCR 검사랑 신속항원 검사를 같이 했지만 신속항원 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62만 명 나온 날이 PCR 검사 인정하고 신속항원 검사를 인정하는 새로운 그런 바뀐 다음 첫날이었는데, 그게 같이 앞에 기준과 뒤에 기준이 합쳐지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환자가 확 증가를 했었던 건데요. 이제 신속항원 검사도 이제 그 양성도 이제 확진자로 인정을 해주면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PCR 검사도 양성 인정해주고 신속항원 검사도 양성 인정해주면 확진자 수가 많이 늘 거다. 그렇죠.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요? 훨씬 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그냥 그 스크리닝 용도로만 사용했을 때는 그 하루 그 검사 건수가 PCR이 한 50에서 100만 건 정도 됐고, 신속항원 검사는 예초부터 한 30만 건 이상 늘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30만 건 정도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PCR 검사의 그 양성률은 보통 한 50에서 80, 90까지도 갔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까지. 근데 그 신속항원 검사 양성률은 그 맨 처음 시행 초기 유병률이 낮을 때는 2%에서 3%, 최근에 그 오미크론 대규모 유행을 했을 때도 10에서 15%, 전문가용이 10에서 15%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로 오는 그런 라인 쪽에서 애초에 PCR 검사로 가는 의뢰 건수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놓쳤어요. 이제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로 왔던 분들은 거의 다 놓쳤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양성인데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확진자인데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 음성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 PCR을 때문에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PCR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양성이 나온 다음에 PCR을 갖고 이제 나머지들은 위험성들은 다 놓쳤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50에서 100만 건 하던 PCR 검사가 쭉 줄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왜냐하면 그냥 신속항원 검사 받은 게 더 좋고, 뭐 가서 이제 약 받기도 좋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검사를 해서 음성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확진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뭐 이제 PCR 검사를 해서 양성 그 확진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받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PCR 검사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PCR 검사는 줄고 신속항원 검사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는 암만 많이 받아도 확진 찾아낼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PCR 검사는 줄어드니까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확진자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신속 PCR로만 했다 그러면, 과거 진단 기준으로 했다면 더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추세를 가지고 무슨 유행의 그 감소를 판단하는 건 사실은 맞지가 않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제 위중증 사망자 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그 흐름이 중요한데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건 맞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정점을 찍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찾아내는 확진자의 최소 2~3배 정도는 리얼월드 실제 확진자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미 1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지가 열흘이 전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인구 절반 이상은 충분히 다 감염이 되고 어느 정도 집단 면역 형성에 의해서 이제 유행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그 우리가 찾아내는 확진자 수는 그냥 참고 요소로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 양성도 확진자로 인정이 되면서 오히려 놓치는 이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보면요, 결과가 신속항원 검사랑 PCR이랑 다른 분들이 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속항원 검사는 양성이 나왔는데 PCR은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PCR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신속항원 검사는 유전자 증폭 과정이 없기 때문에 PCR 검사 양성이 나온 후 한 2~3일이 지나야 양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은 신속항원 검사에는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음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키트 에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승인 과정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키트들의 그런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양성이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게는 20%까지 나오고, 국내에서 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거 보면 한 1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난 환자가 아닌데 양성이라고 키트
그대로로 진단을 해버리는데 이게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과거에 진단받았던 키트들이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오미크론 진단할 때는 그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걸로 전 세계 연구 결과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의 지금 유용성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고위험군들이 병원에서 양성 나왔을 때 빨리 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른 단점들을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정점을 지나면 좀 꺾이려나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죠.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또 증가세를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흐름의 그 유행의 패턴이 조금 다르긴 할 건데요. 이제 이 BA2라는 이제 그 스텔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오미크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유전자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는데 전파력이 오미크론보다는 30% 정도 강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외의 임상 양상들, 뭐 증상이나 위중증, 뭐 사망률, 치료제에 대한 반응, 백신에 대한 반응 다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세종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같은 이제 그 내부에서. 근데 결국은 전파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의 피크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유행이 지금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고원지대를 지나갈 건데 이 정점 구간이 내려왔을 때에 내려가는 기울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 그 BA2가 유행하면서 전파력이 강한 게 우세종이 된다 그러면 이 정점 지난 이후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환자들이 계속 더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는 생길 것 같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거든요. 이미 정점을 지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의 양상은 좀 다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확진자 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요. 오미크론 걸렸던 분이 그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에 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게 보통은 변이 종류가 다르게 되면 재감염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은 사실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 사례들을 보면 그런 재감염들이 이렇게 잘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론적으로도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원래 그럼 오미크론 유행해갖고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재감염 가능성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재감염이 잘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해외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 거냐면 오미크론 유행 과정에서 지금 살짝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쌍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들에서의 그런 연구 결과와 그 유행 패턴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제 걱정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랑 위중증 환자 추이입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늦게 따라오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은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더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그 사망자 수가 뭐 많게는 470명, 지금도 뭐 300명대, 400명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숫자가 어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이 병의원에서 지금 로딩이 굉장히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사망자 보고를 갖다 굉장히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많게는 일주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도 그 보고가 늦게 돼서 어제자 사망한처럼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전에 좀 과거의 것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적게 좀 카운팅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할 때 의사 진단서에 직접 사인으로 코로나19가 적힌 것들이 지금 카운팅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사망 원인으로 이제 의사가 인정을 한 경우죠. 근데 사실 많은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코로나19에서 격리 해제가 된 이후에 코로나19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요양병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인이 코로나19로 적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요. 코로나19를 걸려가지고 회복은 했는데 기저질환이 악화가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으면 악화가 되지 않았을 뿐인데 근데 악화돼서 돌아가십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코로나19 연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지금 코로나19의 직접 사망이 아닌 연관 사망까지 하면 실제 사망자 수의 2~3배가 리얼월드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드러나고 있냐면
지금 과거에 그 델타 유행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사망자 수의 최대 건수가 한 100건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400건, 300건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전체 총 사망 건수가 30만 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뭐 사고나 자살이나 병 모든 걸 다 합쳐서인데요. 그때 당시에 결국은 이제 이걸 365로 나누면 하루에 그 사망자 수가 한 800명 정도가 되고 이 중에 한 90% 이상이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한 700건 정도가 하루에 화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예. 근데 지금 3월 초반기에 보면 화장 건수가 하루에 1,200건 내외 정도쯤 됩니다. 예. 지금은 훨씬 더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500명 이상이 지금 하루에 더 과거 예년에 예. 비해서 늘어났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500명이 그럼 사인이 무엇인가를 갖다 고민을 해봤을 때에 예. 코로나19의 다른 늘릴 만한 사인들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코로나19에 관한 그런 초과 사망들이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 의료 시스템의 부하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사실 반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화장장이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다. 이 자체가 의료 시스템 상당한 부하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사망자들이 어디서 나왔나도 중요합니다. 예. 이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치료를 잘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러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예. 충분한 뭐 의료 시설이나 여건들 그런 관련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좀 좋은 시설로 옮겨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환자 수 카운팅조차 그 병상을 채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초과 사망을 지금 줄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매일 받아보는 이 사망자 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각지대를 잘 봐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60세 이상 고위험군 또 면역 저하자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확진 받고 치료제 받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60세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중관리군으로 해서 이제 예. 방역 당국에서 하루 2번씩 이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사실 어찌 보면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 병의원에서 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뭐 진단이랑 처방전 내주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한 7일 정도 이렇게 좀 요양을 하시면서 쉬시는 과정에서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병의원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확진된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써주셔야 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병의원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예. 있어서 갔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상 초기에 신속항원 검사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검사 양성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걸렸는데 그러고 있다 갑자기 증상 나빠지실 수 있거든요. 확진도 못 받고 PCR 검사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약 처방 받는 거 이런 건 다 좋은데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니까 난 안 걸렸겠지 생각하실 게 아니고 60세 이상 이런 분들 고위험군들은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속항원 검사가 늘어나면서 PCR 역량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현별진료소에서도 그래서 PCR 검사만 주로 해가지고 그런 대기 시간도 줄이고 빨리 검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치료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위험군이나 어르신들은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 나오고 약 처방을 받으셨더라도 반드시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예. 혹시라도 독거 상태에서 충분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진이 됐는데 일반 관리군으로 놓여 있으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집중관리군으로 배정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예. 아니면은 차라리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지금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좀 입소하셔가지고 관리를 예. 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PCR을 좀 반드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재택치료자 늘면서 지금 저도 약국 가보니까요. 감기약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지금 예. 뭐 모든 게 신종감염병이 우리 예측과는 다 벗어나는 부분들이 예. 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도 지금 집계되는 확진자가 전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실 대비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집계되는 확진자의 2~3배, 지금 이미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걸렸고 오미크론이 유행되게 되면 이 확진자 수 그래프가 굉장히 만만하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네.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수급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확인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수급이 딸릴 때는 최대한 빨리 많은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해오든지 생산을 하든지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배분 과정에서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 뭐 그 의사들이나 이렇게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몫이 아니고 그 환자와 유관 단체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유관 단체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뭐 감기약도 동나고 팍스로비드도 지금 물량이 좀 재고가 바닥나다 보니까 머크사 치료제도 지금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확진자 수에 비해서 치료자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인가요? 뭐 치료제에 여유가 있지는 않죠. 예.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탁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부작용 네. 적고 그 고위험군에 투여했을 때 뭐 입원을 90% 가까이 막아주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게 지금 병용 금기 약이 굉장히 많아서 의사 네. 입장에서 처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처방을 잘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처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예.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함부로 처방을 했다. 그래서 경험이 좀 많지 않은 경우 처방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16만 명분이 뭐 들어온 지가 거의 2달 가까이가 그러니까요. 됐는데 이제 11만 명분 소모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은 이 약들은 좀 빨리빨리 소모를 해야 지금 당장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나중에 공급 문제는 이제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잘 투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 병형 금기가 워낙에 많아서 쓸 수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라게브리오라고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예. 병형 금기 약물이 적고 이런 좀 사용하기에 그런 따져봐야 되는 게 적은 그런 약이 일단 좀 새롭게 또 도입이 돼갖고 보완제적으로 예. 이제 같이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지금 이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유전독성, 생식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효과에 대한 검증들을 지금 계속 투여해가면서 그 저희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장기적인 안정성 역시도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대부분은 주변에서 이제 감기약 드시고 많이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이 있거나 이제 만성 질환자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감기약을 일단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코로나19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초기에 처방을 받는 게 좋을까요? 코로나19 처방은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진단되는 그 순간에 예. 이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처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중간에 악화가 됐을 때는 이미 그 투여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그렇군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료진한테 이렇게 그 진단 과정에서 그 약 처방에 대한 것들을 잘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처방받을 수 있게 이제 하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증상이 나빠졌을 때는 이제 그런 치료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입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갖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걸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